네,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 이번 시간은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학생들의 통학권에 관한 내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통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 통학권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현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고 향후에 보완 과제는 무엇인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 또 함께 해주셨었죠. 윤정열 기자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용인시의 남종섭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이 우리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를 통학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대중교통 취약지역 학생들의 경우 원거리 통학,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학생 통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한 통학 환경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슈 토론에서 알아봅니다. 최근에 교육 현안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뭐니 해도 코로나19 이후에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는 얘기가 최근에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남종섭 위원께서는 교육행정위 또 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 부분 좀 경기도에서도 또 도의회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2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교육부에서 2020년도 학업 성취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 기준이 굉장히 미달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분을 보면 대도시와 읍면동 지역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한 10% 이상 차이진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대책으로서는 교육부에서는 일단 아마 지침상 하반기에는 전면 등교를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등교 수업만큼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의 만전을 좀 기해서 좀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는 과정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2학기 이제 전면 등교 방침 이 부분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교육부가 그 2학기 전면 등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이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고 반반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인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직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고3 학생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7월 이후 방학 때쯤에서 지금 백신을 맞겠다 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지금 아까 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게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두 등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은 이에 반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인데요.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학교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방역을 교육을 시켜서 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다시 그런 우려가 클 수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입니다. 자, 지난 4월이었죠. 이 도의회에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관련된 토론회도 하셨고 조례의 취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조례는 지난달 20일 날 공포돼서 확정이 됐고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실행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조례를 이게 만들게 된 그 계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느끼는
안전에 대해서 통학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실제로 3km, 4km를 통학을 하는 그 부분이 많고요. 네. 교육권에 있어서 통학의 범주를 통학 지원에 대한 거를 교육권의 범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는 계속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당연히 의무 교육과 무상 교육이 지금 실현된 지금에 있어서는 네.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교육권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멀리서 통학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고 이거는 뭐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바라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예. 역시 이제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개념 속에 이제 통학 개념까지 포함이 돼서 어쨌든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조례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얼핏 뭐 3, 4km 원거리 통학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학교 통학 문제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경기도의 그 학교 통학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3월에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가 1,315개가 있습니다. 네. 이 학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원거리 통학교가 수십견에서 1.5km가 넘는 학교가 338개 교에 이르렀다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km 정도를 다니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저학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니는 학생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그야말로 집에서부터 걸어서 도보로 다니기보다는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네. 어떤 자차든 안 그러면 뭐 통학버스든 뭐든 뭐 자기가 돈 주고 이렇게 다니는 이동하는 그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자, 조례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기대도 되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조례는 먼저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우선 규정을 했고 법령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감의 책무를 좀 규정했고요. 특이한 점은 아울러서 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한 교육감에게 통학 지원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실태 조사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학생 통학 지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서 네.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네. 교육청 단독으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시군과 같이 경기도와 시군과 교육청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게 빨리 시행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 기관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그 조례에다가 담아두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만들어가는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한 기대, 주변 반응도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남 의원님이 이제 조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그 학생 통학 그 마을버스는 도로교통법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 여기서는 조례상으로 해서는 이게 이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네. 원래는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불법인 것을 알지만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안전성에 다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도 개선안 현안에는 그게 분명히 논의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될 부분을 이번 경기도 조례에서 통학 마을버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논의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볼 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갖다 조례에 명시를 해준 겁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그래서 현재는 통학 마을버스가 10만 명이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어떤 안전과 그렇다고 해서 매달 그 일정액을 주고 다니는데 안 그러면 그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시내버스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어떤 철도를 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학교의 등교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런 버스가 지금도 460대가 움직이고 10만 명을 태우고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법상으로는 이게 도로교통법상에는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적용이 안 돼요. 된다. 그렇죠. 포함이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의 그 불법 논란이 있는 예,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불법 논란을 따지기 이전에 실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권의 학생의 안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시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좀 평가될 부분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네. 법적으로 좀 채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첫 걸음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종섭 위원장께서 이제 용인이신데, 이제 용인 지역에 보니까 또 첫 공립 특수학교인 다음 학교가 이제 이 조례안에 조례안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또 뭐 이 학교 설립에 또 큰 역할도 하셨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학교에 갔을 때 이게 공립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지원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좀 중요하냐면요. 네. 물론 공통적으로 모든 경기도 내 그 학교가 모두 공용으로 이게 통용되는 조례이기도 해요. 네. 다음 학교에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간담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 통학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2시간, 3시간을 차 안에서 이거를 버틸 수 있겠느냐.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개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통학 지원 조례가 만약에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통학 택시도 그러니까 수단이 다양해지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통학 택시도 맞춤형으로 거기 가가지고 네. 우리가 그 지원금을 일부 부담을 하고 택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 약자가 수송하는 그런 이동 약자를 우리가 수송할 수도 있어. 그러면 네. 멀리서는 그 개별로 그런 아이들이 아주 많지가 않으면 이거는 개별로 수송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우리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어떤 그러한 그 한계점을 풀어놨다. 그다음에 수단이 다양해졌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대만큼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들 앞서 뭐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또 도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고 한데 자, 어떤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안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통학을 하고 어떻게 학교를 등교를 하고 있느냐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그 데이터 우선을 수집할 것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 수집 속에 대책이 마련될 필요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대책의 마련의 필요에 따른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의회가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재 뭐 다수의 불법 논의가 있지만은 하루에 10만 명이라는 학생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그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제도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남 의원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추가로 이제 실행 계획, 지원 방안들하고 또 활동 계획까지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오기 전에 이제 그 교육청에다가 이거는 TF를 전문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빨리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된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급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도 만약에 내년 본 예산에 담으려면 이 실태 조사가 먼저 나오고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해야 계획이 세워져야 시군하고 또 이게 그 뭐 교육청만 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만약에 그 지원 방법의 배분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협의도 해야 되고. 예, 네. 시군에 필요한 어떤 그 대응 수단이 무언지 네. 예, 필요한 게 뭔지 이거를 다 예산도 같이 논의를 하려면 지금 빨리 상반기 내에 좀 빨리 실태 파악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하반기 초반에는 시군하고 빨리 협력을 해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을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오늘 사실 학생통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네. 학교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생통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의 통학권에 대해서 조례도 한번 살펴보고 두루두루 좀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실태조사부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관련 행정력이 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서 착착착 계획에 맞게 진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야 이게 정말 학교 다니기 편해졌구나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빠르게 좀 실질적 시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분과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